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지적 측량의 실제라는 주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부 심사 등에 관한 주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적 측량의 실제라고 하는 거 마지막 단계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측량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경현이라고 해서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의 그 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측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본 것처럼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앞서서 자, 입력할 게 있죠. 자, 만들 서류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될 테고, 이것의 근거 서류는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겁니다. 측량 결과도 나오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자,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논리체계상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적 측량 수행자에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 전 단계가 의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계획서의 제출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 바로 지적 소관청에게 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측량한 결과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니까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검사 측량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 결과도 자, 토지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의 정리, 그리고 이때 이제 중간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 뭐가 있다? 적부 심사 또는 적부 재심사라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절차 미리 알고 하셔야 돼요.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절차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측량의 의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 등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바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건 어렵지 않아. 제목만 뭐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출제 포인트 검사 측량 하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검사 측량은 아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똑바로 측량했는가 확인하는 것을 바로 검사 측량.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국가가 시행하는 측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이 해달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측량. 그래서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측량을 의뢰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고요. 자,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은 따로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는 것을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적 측량 수행자 측량 의뢰를 받은 때 측량 기간이라든가 측량 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출제하는 포인트 다음 날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 이걸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틀렸습니다.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량 성과가 결정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간정보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일정한 측량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측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이복 확제에 관한 측량이다라고 하면 이때 뭐가 필요하다? 검사 측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복 확제가 뭐 있어? 이동 측량, 복구 측량. 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같은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자, 누구였지? 지적 소관청, 이런 애들이 뭘 한다고요?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 원칙입니다. 시험에는 예외가 출제가 되겠죠. 이미 공부한 것처럼 경현이라고 해서 경계보건 측량하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 왜? 원칙과 예외 관계로 갔을 때 예외 파트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이제 구질구질한데 거의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것이 검사 측량 등에 있어서의
기간, 이렇게 날짜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자,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게 일정한 측량 기간 등을 어떻다? 측량 기간 등을 적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검사 측량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등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측량기간 검사기간은 지금 한 6, 7년 사이에 4번인가 출제가 될 만큼 아주 많은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측량기간 검사기간에 대해서 자, 지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합의를 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한다. 해서 이게 조금 시험 보실 때 당황하시면 측량 기간하고 측량 검사 기간 이걸 눈에 잘 안 띕니다. 해서 검사 기간 4분의 1, 측량 기간 4분의 3이라고 할 것. 해서 만약에 측량 의뢰인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 간에 20일을 만약에 측량하고 검사기로 합의를 했다라든가 또는 30일, 이게 시험에 다 나왔던 거죠. 20일이면 4분의 3인, 자, 15일이 측량 기간이 될 테고, 5일이 검사 측량 기간, 측량 검사 기간이 되게 될 테고, 30일이면 4분의 3, 자, 4분의 3이 안 나오나? 30일이면 안 나오나? 해서 40일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자, 지금 30일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4로 나누면 안 되니까 40일이 돼야 되겠구나. 40일이 되게 되면 30일의 측량기간 검사기간이 10일 요렇게 이제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아주 쉬웠던 문제들 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자, 근데 측량 의뢰인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 간에 이 측량 기간 또는 측량 검사 기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의 수가 2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그래서 문제는 이 날짜에 대한 합의가 없다. 그래서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까 우리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런 것들을 자, 어떤 동네에서 측량을 할 때 자, 산 꼭대기에 지적 삼각점이 있다고 그래서 가운데 지적 삼각 보조점 또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지적 도근점 이런 것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측량할 수 있는 좀 간단한 사안이다라고 하게 되면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통계적으로 합의가 한 반쯤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이슈가 되게 되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게 법조문이 더럽게 복잡스럽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인데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돼.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자, 뭔 소리냐? 기본적으로 자, 지금 이걸 그림을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측량 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면 측량 기간은 5일에 검사 기간은 얼마? 4일. 이걸 베이스로 한다고 그랬어. 근데 합의가 안 됐는데 만약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15점 이하다. 만약에 15점을 설치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14점, 13점, 12점 다 같은 겁니다. 그때는 4일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4일을 각각 가산을 하게 되면 측량기간 9일에 검사기간 8일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게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될 테고 문장이 어렵습니다. 한편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읽을 때는 지적기준점이 합의가 없고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데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4일을 가산한 데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의 표현을 19점을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다. 합의가 없다고 전제를 합니다. 자, 15점까지는 일단 얼마? 4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9일에 8일 되겠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 자, 지금 15점을 빼면 4점이 남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각 하루를
가산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19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기준점 합의가 없고 19점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면 측량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5일에 4일에 1일이니까 10일이 될 테고 검사 기간 얼마 9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23점이 되게 되면 11일에 10일 이런 식이 되겠죠. 23점이면.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이 부분을 꼼꼼히 들어보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 망할로 문장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콤마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가산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뒤쪽에 숨어있는 걸 땡겨와야 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4일을 가산하고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근데 이걸 지난번 문제에서 박스를 딱 쳐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각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발 오버해서는 안 되는 게 시중에 모의고사는 별 미친놈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게 되냐면 자, 이 지적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기준점이 자, 지금 19점하고 제가 23점을 두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20점이 어떡하냐. 얘 손목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수 안 나와요. 자, 여기까지만 출제하더라도 물론 공간정보법에서 점수를 포함해서 다른 과목 점수가 다 묶어서 보게 되면 90% 학생들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극단적으로 어렵게 안 낸다는 보장을 하지는 않아. 그런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럴 시간에 뭐도 해야 되고 민법도 해야 되고 학기론도 해야 되고 할 게 겁나 많아. 그래서 요렇게 특히 마지막 이 문장이 겁나 짜증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걸 항상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을 가산하고 끝. 가산한다. 끝 한 문장.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4일을 가산한 데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또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19점과 23점 두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경우수를 몇 번 만들어 보면서 정확하게 새기시되 다만 중간에 23점 말고 22점, 그 다음에 18점, 뭐 이런 이따구로 출제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렇게 가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측량의 과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 문제가 없게 되면 뭘 한다고요? 토지와 측량 결과도를 반영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스토리로 해서 측량에서 지적 공부 정리까지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나요? 적부 심사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중간에 검사 측량 등의 결과에 대해서 자, 측량을 의뢰한 사람, 지적 측량 수행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적부심사 또는 적부 재심사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한편 이 적부심사 등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가리켜서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국토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시도지사 밑에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두는 것을 가리켜서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정부니까요. 시도 단위에 두는 걸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에 두는 거, 이건 지적위원회는 아니고요. 축척, 변경위원회. 자, 토지 이동 종목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바로 축적 변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뒤에서 따로 이 축적 변경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위원회가 3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걸 먼저 외워두셔야 됩니다.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 지적위원회 자 구분을 보니까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지방지적위원회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이렇게 3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국토부에 설치하는 것을 중앙지적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의결하는 사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면, 자, 지금 이제 검사 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가겠구나. 먼저 검사 측량 결과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도이든 지방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적부심사라고 하는 거. 자, 누가 시도지사가 오른 거냐, 지적측량 수행자가 오른 거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오른 거냐,
등을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적부심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결과 양 당사자, 다툼 있는 당사자가 승복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 그냥 토지동정의 결의서 나중에 지적소관청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 적부심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끌고요. 중앙지적위원회 가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재심사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에서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항목을 볼까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요. 지적 측량 기술이라고 하는 거, 연구개발 보급, 지적 기술자의 양성 지적 기술자의 사고 쳤나보다 업무 정처분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해서 이거는 기술 얘기가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책에 관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재심사. 그래서 지금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작년인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사항 3가지로 끊어가는 거죠. 공시, 정,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제라고 해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뭐라고요? 정기제 무슨 성이 정신 사람 이름 같네요. 정기제에서 자 정책에 관한 사항 요거는 의결할 수 있고요. 기술 들어가 있죠. 기술에 관한 사항, 기술제에 관한 사항 요런 것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재심사라고 하는 거에서 시도 단위들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 다시 뭘 한다고요? 자, 바로 재심사를 중앙지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제라고 하는 거,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정기제라고 하는 정책기, 기술, 그 다음에 재심사 이렇게 외우셔야 돼. 하여튼 요즘 문제를 계속해서 내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해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정기제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간단하죠. 바로 적부심사 너무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지방지적위원회 아니고요. 축적변경위원회입니다. 오타입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똑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 요거는 이제 축적변경이란 토지 이동 종목할 때 따로 설명드릴 주제인데 미리 땡겨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축적변경위원회를 둔다 해서 중앙정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시도단위의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소관청 시군구에다가 축적변경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된다.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 지금은요 시 그다음에 결청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은 뭐라고요? 시결청. 해서 우리가 축적변경을 위한 과정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축적변경위원회에 의한 축적변경 시행계획. 자 축적변경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축적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의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축적변경 과정에서 면적 등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면적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소축적 지역하고 대축적 지역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대축적은 500분의 1, 600분의 1, 소축적은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갔어. 그래서 대축적 지역 같은 경우는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소축적 지역 같은 경우 자연수까지만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이 있게 되면 이게 분명히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면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청산금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그 전 단계에서 바로 지분별 제곱미터 등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축적변경위에서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시결청이라고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자, 정기제 시결청,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요 따위로 외우시면 됩니다.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거의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질구질한 얘기, 적부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법에서는 재심사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재심사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공간정보법이라는 법조문 자체가 적부심사에 관한 조항은 재심사에도 준용한다, 그대로 베껴 쓴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부심사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되, 다만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비슷하게 지방지적위원회하고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이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바로 지금 이제 지적 측량 결과가 나왔고요. 검사 측량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지적 측량 수행자라든가 이들 간에 시도지사 지적 소관 측량 검사 측량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걸 시도 단위에는 어디에다가 바로 지방지적위원회에 대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자기가 반론을 펼치지 않게 되면 그냥 지적 공부에 그게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시도지사 30일 내에 지방지적위원회 이것을 니들이 결정해라 라고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지적위원회에서 회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 심의 의결을 해야 돼. 아까 중앙지적위원회는 정기제, 지방지적위원회, 바로 적부심사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적부심사라 재심사 얘기인데, 회의를 개최하려면 5일 전까지 그 위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중앙지적위원회 또는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5일 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통지한다. 최근에 지저분하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요거는 이제 이 공간정보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법에서 공통적인 이슈야. 그래서 의사정족수라고 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필요한 거 바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참석, 출석이 있어야 된다. 한편 거기서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의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요건 따로 외울 건 아니고 어디나 공통적인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골격 다 똑같습니다. 남중에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정비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 있어요. 거기서만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인 골격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중에서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거 가지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말장난 하거든. 그래서 유치하지만 답은 안 됐던 주제. 어찌됐든 여러 가지 법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의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의 의결의 기한이라고 해서 지방지적위원회 기본적으로 60일 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옛날에 이런 것도 구성이 됐고 요즘은 잘 안 냈는데 어쨌든 문제가 계속 어려워진다고 치고 골고루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예요.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수행자, 적부심사 청구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결서를 통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의 개최는 5일 전까지 통지가 이루어져요. 통지라는 단어 때문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결과물이 지적소관청 등에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확정이 돼버리면 물론 이제 이때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불만 있으면 중앙지적위원회 적부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큰 이슈가 안 되고요. 바로 7일 내에 바로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를 통해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실제 이제 받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30일 내에 이 내용 등을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를 회부를 해야 되고요.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똑같은 내용인데 회의를 열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했다는 전제에서 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지금 이제 회의도 개최하고 하는데, 지금 회부가 됐을 때, 원칙적으로 60일 내, 회부 받은 날도 60일 내 결론 내야 되고요.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시도의사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서 이게 적부심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회의와 결과가 나왔을 때 통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밋밋해요. 밋밋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제 오늘 측량이라는 주제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토지 이동,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